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스조선 건강똑똑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이번 시간엔 양이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셨는데요. 각자 본인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40세 안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복지사 안보경님 함께 하셨고요. 또 유일한 청일점 남자분이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재권이라고 하고요. 50이고 현재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 때문에 잠시 일은 그만두고 있습니다. 안보경님, 안재권님. 그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한정림이고요. 네. 전시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부이면서 네. 49의 순차 양의를 한 한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지혜연입니다. 네. 수술은 2017년에 왼쪽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한 달 반 전에 했어요. 예. 자, 이렇게 네 분과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분께서는 제가 하는 말씀은 다 잘 들리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한정임님은 지금 용기를 내신 이후에 100% 만족하고 계신 건가요? 120%. 120%. 네, 전에 제가 실정한 게 28, 27 그 무렵이었거든요. 예. 그때 자고 일어났는데 추석날 아침에 양쪽이 다 안 들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네. 2007년도에 수술을 했고 네. 수술을 했을 때 재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전처럼 잘 들리진 않았거든요. 네, 네. 로버트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재활 기간이 길었는데 이번에 5월 20일 날 수술을 하고 처음에 매핑을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냥 지나가고 1년 정도 지난 소리처럼 들렸었고요. 네. 그리고 28살 이전에 실정 전에 들었던 소리처럼 들렸어요. 너무 생생하게. 네. 그러니까 재활이 그 2년의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예. 그냥 바로 잘 들리니까 이야, 진짜, 예. 그 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한정임 씨께서는 경험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방향성이 좋다고 네, 네.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그 말로만 들어도 그냥 방향성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수술하고 걸어가는데 새가 날면서 찍찍찍 울면서 가는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첫 번째 매핑하고 난 다음에요. 근데 새가 찍찍찍찍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새가 날아가면서 안 우는 줄 아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었어요. 새가 날아가면서 안 우는 줄 아셨는데 새가 날아가면서 우는구나라는 그거를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엔 이랬지 하고 떠오르기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예, 까먹으셨는데 네. 그걸 다시 찾게 되셨네.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에 그냥 그 왜 공기가 계속 나에게 공급이 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잃어본 사람은 맞아요. 잃어본 사람은 사실은 이걸 다시 얻었을 때의 기쁨을 커요. 누구보다도 아는 거죠. 예. 야, 오늘 녹화 여기서 끝났네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저 한정임 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용기를 내실 것 같아요. 일단.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안보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제일 처음 수술을 받으신 분인가요? 어떻게 되죠? 제가 2018년도에 수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지금, 예, 5월에 수술 받았으니까 지금 2년 5개월 됐네요. 그러면 순차 양이에요? 아니요, 저는 동시에 받았어요. 한꺼번에? 네네. 예. 한 30대 중반서부터 이제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 지금도 인공아우를 다 제거를 하면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원인은 뭐였어요? 원인은 네. 유전자 변이의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용기를 네. 내신 거네요. 애들 목소리가 제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엄마가 우리들 목소리 다
안 들리게 되더라도 우리들 목소리는 좀 꼭 기억해달라고 그 얘기를 한 그 멘트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 같아요. 한꺼번에 동시에 또 수술한다는 것도 용기예요, 그죠? 예, 그랬죠. 좀 예, 여러 가지 왜냐면은 고민들이 보통은 있었어요. 한쪽을 좀 해보고 괜찮으면 또 해보자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양쪽의 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였고요. 한쪽만 해도 뭐 다른 쪽으로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게 늘 그거였어요. 귀는 어쨌든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꺼번에 듣는 것이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들이 있었고, 네. 그 부분을 이제 최병희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때 편측보다는 양해가 훨씬 좋다. 무조건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양측 동시에 수술받고 빨리 재활훈련을 하자. 네네. 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냥 네. 결정을 하셨네요. 네. 진짜 수술 결정하신 이후에 네. 네, 아이들의 반응이 일단 그죠? 예. 제일 행복할 때는 아이들 재울 때. 불을 끄니까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입 모양을 좀 봐야지. 네. 이 모양을 봐야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안 들렸을 때는 아이들 재울 때는 그냥 대화가 불가한 상태에서 토닥토닥만 해주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불 끄고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두런두런 대화 나누면서 잠드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이죠. 네. 자, 우리 그다음에 안재권 씨입니다. 자, 안재권님께서는 최근에 순차 양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순차 양이 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는 이제 2007년에 수술을 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지금 2020년 10월 8일 날 2차 수술, 양이 수술을 한 거죠. 그 지금 가장 최근에 수술하셨네요. 네, 지금 한 3주 된 거죠. 어휴. 8일 날 돼갖고 지금 24일이니까 네네네네. 아직은 이제 재활 초기라서 이제 왼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네. 수술한 부위만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왼쪽만 끼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을 먼저 하셨고 오른쪽을 먼저 했고요. 왼쪽을 이제 후에 하셨는데 왼쪽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재활하기 위해서 네. 오른쪽 처음에 하셨던 부분을 네. 빼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양이 수술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 관심사는 양쪽을 동시에 잘 듣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는가, 재활을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네. 저도 이제 수술한 지가 2007년에 수술했으니까 13년 차 됐고, 그러니까 처음 수술은 한정임 씨랑 똑같은 해 하셨네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약간 좀 빠르죠. 저는 1월 달에 수술했고. 아, 그것도 또 빠른을 따지십니까? 근데 재활은 제가 더 늦어요. 저는 재활이 굉장히, 수술한 지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예. 이제 잘 듣게 된 게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아. 수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수술할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굉장히 약간 심적으로 심란하기도 그렇죠. 했고, 예. 막 스트레스 받죠. 예전 걱정되고. 경험상 수술 후에 이제 후유증 좀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이거 좀 쉽지 않겠다. 또 수술 전에 이제 교수님이 제가 평형 기간이 약간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수술하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꺼려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뭐 두통 있고 네. 어지러움 있고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약간 멍 있고 그다음에 전신 마취하기 때문에 삽관하기 때문에 피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네네. 막상 제가 수술하고 나서는 그냥 없어요. 약간 이제 어지러운 거 빼놓고, 아니 어지러운 게 아니라 머리가 두통이 있는 살짝. 거 빼놓고 큰 호빵붕대를 메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 두통이 있었는데 네. 그거 빼놓고는 별다른 부작용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없더라. 저는 어지러움도 있을 줄 알고 평형기관도 문제가 생겨서 잘 걷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입원실에 있을 때 네. 나중에 잘 걸었고 오, 그리고 이제 수술 나중에 이제 절개한 부분을 또 봤어요. 예전에는 이제 길게 좀 자르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되게 좀 짧게 잘랐고 그래서 절개 위치도 짧고 그다음에 실밥도 예전에는 다 꼬맸는데 지금은 그냥 레이저로 잘라서 본드로 붙였다고 하니까 뭐 그 관리도 편하고요. 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미용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네.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그러니까 알고 미용적인 있어서. 부분까지. 왜냐면은 저희 와이프도 그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거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당연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예. 자, 이제 또 한 분, 지혜연 씨인데, 지혜연 씨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네 분 다
워낙 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소리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뭐 중요성이 더하다, 덜하다 따질 수 없겠지만 사실은 지연 씨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경우거든요. 소리의 중요성이. 왜냐하면 뮤지컬도 하셨죠? 네. 연극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좀 불가능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아, 그래요? 또 네.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불러가지고 네. 뮤지컬 배우를 하기 위해서 대학도 그렇게 진학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졸업 연주를 앞두고 귀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네. 저한테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픈 것밖에 없어서 귀가 안 들릴 거라 생각은 못 했는데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귀가 안 들려서 노래 못 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청천벽력이네요. 그렇죠. 이제 졸업 연주를 곡을 1년 동안 준비했었는데 네. 이것도 못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큰 병원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고 보니 유전성 난청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23살 때였어요. 10년 전. 근데 오른쪽 귀가 계속 안 좋아지고 왼쪽 귀도 같이 안 좋아지면서 눈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이 안 좋아지면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보청기를 양쪽을 다 끼고 뮤지컬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귀가 안 좋아지면서 음정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긴 도로 들리고 미로 들리면서 저는 미를 내야 되는데 도저히 미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네. 교수님께서 인공와우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거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인공와우를 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인공와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면 한쪽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 2017년도에 여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전에 9월 3일에 오른쪽 수술을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제가 수술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한 10% 정도밖에 못 듣고 있었거든요. 양쪽 다. 네. 근데 병원에서 잘 못 듣는 것 치고 발음이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의사소통을 못 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네. 재활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네. 되게 빨리 알아들으실 것 같다 그래서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활의 필요성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여기 재활한지 한 4번, 5번 됐거든요. 예. 그 재활의 필요성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냥 막연히 내가 들리고 발음이 막 좋다고 해서 그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뇌가 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지금 이제 여기를 재활을 하면서 같이 재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저는 지금 이제 내부는 후천적으로 지금 청력을 잃은 케이스잖아요. 선천적으로 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청력을 잃어가지고 수술한 그 아이, 저는 그 아이가 발음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은 여기 내부는 처음에 들었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활하면은 그 기억이 있어서 말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태어났을 때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날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재활의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분들 편안하게 재활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재활센터에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첫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이제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일부러 막 해야겠다 그렇다기보다는 퀴즈 같은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퀴즈요? 네. 네. 그러니까 워낙 못 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걸 인지하는데 좀 걸려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 소리를 모르는데 지금 듣고 있을 때 이거 세탁기 소리다 라고 인지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세탁기 소리지? 그러면 맞아 라고 대답을 계속 듣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퀴즈같이. 그렇게 재활하고 있어요. 집에서. 서로가 이제 퀴즈를 내면서 이게 무슨 소리다 계속 이렇게 재미있게 퀴즈 형식으로 맞히는 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또 다른 노하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임 씨. 음악 재활을 했어요. 음악. 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우를 하면 한계가 있어서 음악을 못 듣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음악을 못 듣는다. 음악이 잘 안 들려요? 음악에 이게 들리긴 들리는데 네. 처음에 들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소리가 간에 수술하고 나면은 헬륨가스 마신 소리처럼 아니면 뭐 음악이? 라디오 주파수 지지직거리는 그런 소리 좀 들리다가 예. 나중에 이제 약간 헬륨가스 마신 아기의 소리처럼 쨍냥냥냥 이렇게 들리다가 예. 그렇게 나가는데 음악도 처음에는 그게 좀 잘 안 들려요. 해결할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똑같은 노래를 한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들어요.
주로 가서 친숙해져야 되는구나 그 음악이.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이제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네네. 그 노래요? 그 전 하필 왜 국민이 총 맞은 거를? 네,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그 노래가 네. 저한테는 여자가 곡소리 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 음악으로 안 들리고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왜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릴까? 이해가 안 됐겠네. 그리고 맥피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음악이래요. 그 말이 되게 감동 있게 들렸어요. 그래갖고 음악 재활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 한음만 좀 파는 성격이 있어서 백정 노래가 들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한 10,000번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10,000번이라는 소리가 계속 곡소리로 들렸어요. 이게 음악 멜로디도 안 들리고 땡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들렸는데 한 번 10,00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백정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리듬도 들리고요. 멜로디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아니에요. 갑자기 네. 왜 자전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확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빅뱅 노래, 브라우드 아이드걸스 노래, 아이돌 노래 있죠. 예. 그건 제가 모르는 노래잖아요. 예. 아는 노래는 들려요. 예. 근데 모르는 노래들이 안 들리기 때문에 예. 그 모르는 음악으로 재활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 한 곡 넘기고 또 한 곡 넘기고 이런 식으로 재활을 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는 시끄러운 속에서 소음 속에서의 대화가 잘 됐어요. 야 대단하시다. 네, 그 후부터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예.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듣고 싶어. 그럼 지금은 BTS 노래로 재활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안 돼. 되게 자, 인공와우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현재 편의 인공와우를 사용 중이신 분들 또 다른 한쪽 수술도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요. 네. 제가 올 코로나 왔을 때까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제가 장애인입니다 얘기를 해도 청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해도 그 관공서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못 들었어요. 제가 잘 듣는 케이스에 불구해도 한쪽 와우로 들으면 못 들었었는데 5월 달에 수술하고 관공서를 갔어요. 양의 수술을 하고 그리고 가서 들었는데 마스크를 끼면 더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 스크린이니까. 네. 차단막이 네. 있으면 또 안 들려요. 그렇죠. 한 단계가 더 안 들리거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알아듣겠는데요. 그래서 양이가 눈도 한쪽으로 보는 게 100% 보지 못하는 게 약간 흐릿한 눈 시력으로 양쪽으로 봤을 때 더 정확도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이 귀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 저는 이제 잘 들린다고 생각했지만 양이로 인해서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주변 분들한테 양해를 하라고 막 이렇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보경님, 네,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사실은 인공화우 수술하기 전에 사실 인공화에 대한 그 좋은 경험담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줄 몰랐고, 네. 근데 와우 수술하고 나니까 이걸 왜 몰랐을까? 저희들의 이 경험담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머뭇거리시지 마시고 용기를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네네네. 그리고 재활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 같아요. 수술을 해도 내가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빠르게 재활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잘 들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잘 가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생활의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좀 높이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또 전도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얘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전파하시면 또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탁 어떻게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 지혜연 씨가 지금 소리를 찾으셨으니까 혹시 노래 한 소절 가능합니까? 일단은 불러볼게요. 마음의 차원에서. 아직
제가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네, 저도 그러니까 음정이 감안을 할게요. 정확하게 들리지 예, 않거든요. 예, 네네. 짧게 예. 이상하시면 예. 바로 뒤로 넘기시고 아니면 그냥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네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지금 네. 놀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신다면 저렇게까지도 가능하구나. 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자, 저희가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제목은 뭔가요? 네, 뮤지컬 잭 더 리퍼에서 바람과 함께라는 노래 정말 짧게 예. 네. 예. 바람아 멀리 저 멀리 날 데려가다오 바다 건너 구름 넘어 멀리 브라바! 네, 역시 성악을 전공하셔서 예, 목소리가 아름다우시네요. 예. 자, 세 분은 이 음악 소리가 지금 네, 잘 들렸습니다. 들렸어요? 예. 예. 좋네요. 떨림도 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네요. 예. 자, 양이 사용자분들과 나눠본 양이 인공화후의 생생한 경험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생생한 경험담 잘 들으셨죠? 한쪽이 잘 안 들려서 불편하시거나 양이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양이 인공화후를 통해 양쪽 귀로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꼭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전시의원 우승우입니다. 2017년도에 왼쪽 인공화후 수술을 받았고요. 효과가 좀 좋아서 2018년도에 인공화후 수술을 오른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차 양이 이식술을 받았고요. 저는 사실 7살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는 거를 인지를 했고 저희 아버지도 청각장애가 있어서 유전성 난청인 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원인 불명의 청각장애인 줄 알고 보청기를 쓰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음 부분은 조금 알아들었는데 고음 부분은 거의 알아듣지 못해서 이런 소리들을 전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수화를 많이 좀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사용해 왔고 입모양을 또 독화를 하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소통할 때 필담을 좀 했었습니다. 아버지도 못 알아들어오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족 간의 어떤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주변에서 청릉사 선생님이나 언어재활사 선생님, 청각장애를 지니고 계신 분들 어떤 많은 만남을 통해서 인공화후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좀 정보 접근하는 게 좀 제약이 있었는데요. 서울대병원에 이제 최병윤 교수님이 계셔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인공화후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후가 이 정도 나올 거다라는 그 결과에 따라서 2017년도에 인공화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아버지도 10년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셔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만족하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17년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귀가 안 좋을 때 바로 알게 돼서 수술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20대 후반에 수술을 받아서 좀 예후가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가 좀 어려웠었고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만 좀 알아듣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런 FM 보조 장비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음 상황에서 좀 시끌벅적하게 들리다 보니까 한쪽 귀로 듣는 게 너무 한계가 있었고 이런 보조기기가 없으면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청각장애인 친구들 중에 양쪽 귀 수술을 받으신 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나도 한번 인공화후 양의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비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19세 미만에게만 양의청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를 할 때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지만 오른쪽 귀를 수술할 때는 2천만 원 이상 어떤 비용이 들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으니까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잘 듣고 싶다는 어떤 욕심에 최병윤 교수님께 인공화후 수술 양의청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소음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의 도움을 받았지만 인공화후 수술을 양쪽 다 하고 전화 통화도 가능할 정도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보조기기 기능을 활용해서 부족함을 채워갔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방향 감각을 한쪽 귀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인공화후 양의를 하면서 똑바로 바라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분별력이 더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물론 모든 사람이 인공화후를 한다고 해서 저와 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말을 잘하고 들어왔던 잔존 청력 기간이 길다면은 효과가 좋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기회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청각장애를 가진 정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청각장애 사회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공마우 수술비 지원 사업인데요. 18세 이하에게는 양이청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겠지만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다수였던 청각장애인 성인분들은 한쪽 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각장애인이 37만 7천 명이 있는데요. 매년 3만 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은 4,700명 정도입니다. 양이청 적용 대상이 매우 적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들 청년에게 최소한의 어떤 기회를 주어야 되니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34세까지든 39세까지 나이에 대한 확대를 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50대 이상 청각장애인이 90% 이상이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절실하다면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정책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난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좀 더 힘을 싣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마우 사용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청각장애 사회에서 지금 이만한 기술적인 혜택을 보고 다이내믹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마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습득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시고 가족과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많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